카카오톡 네. 이모티콘의 스타 네. 문종범 작가님, 네. 문랩 스튜디오 대표님 네. 초대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어떤 사람일까요? 모범생 스타일? 뭐 어렸을 때부터 좀 꾸준히 그랬고요. 딱히 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딱히 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모범생이 잘하긴 한다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할 일을 좀 잘하는 사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재능이 특출나게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뭐 엄청 잘했다 이런 것들은 또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전공을 도예 유리과 전공을 그쪽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고를 나왔어요. 흙으로 만드는 뭔가를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모범생답게 취직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흙을 만지는 무언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지원을 했던 게 도예 유리과였던 거죠. 도예과 전공을 살리지 않으시고 이모티콘이라는 작가의 길을 네. 선택하신 그 길로 가신 이유와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흙을 만진다는 행위가 좋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나면 현실이 있으니까 어쨌건 상업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저는 필요했고요. 도자 작가로서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고 1년 반 정도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졸업 전시 때 만들었었던 오브제가 좀 인기가 있었어서 그거를 펀딩으로도 팔고 밖에 나가서 마켓에서도 팔고 페어 같은 데서도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고생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적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다 보니 뭔가 창작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면 작업적으로도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다 보니까 찾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괜찮게 보였던 시장이 이모티콘 시장이었고, 그때가 몇 년도 몇 살이었을 때일까요? 17년도에 이제 처음 도전을 하게 됐고요. 작가로 이제 잘 되기 시작한 건 18년도 9월 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살 길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종범 작가님이라는 거를 굉장히 날리셨잖아요. 어떤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네. 제일 대표적인 캐릭터는 오리너구리 오구라는 캐릭터고요. 이제 거기서 파생된 작은 버전의 아기 오구가 메인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초록개구리, 말티즈, 그리고 먼지씨까지 이렇게 한 5개 정도 캐릭터가 로테이션을 돌면서 나오고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개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수가 많게 이모티콘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게 한 문종범 작가님만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모티콘에 이제 멈춰있는 이모티콘도 있는데 저는 움직이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10번 그린 사람이랑 1000번 그린 사람이랑은 실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감정을 실은 움직임, 신날 때는 춤을 춘다든지 하트를 표현해도 이것과 저것이 조금씩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게 저만의 이제 나름의 다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내가 이 캐릭터를 해서 해야겠다라고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전을 하셨을까요? 졸업 전시 때 만들었었던 오리너구리 램프가 있어요. 에디슨 전구 조명 작업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형태가 그냥 오리너구리 꼬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치 캐릭터처럼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캐릭터가 된 김에 내가 마침 보고 있었던 게 이모티콘 시장이니 아직은 이런 캐릭터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오리너구리로 하자 해서 시작해서 됐던 게 이제 오구였던 거죠.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했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연결을 하신 거네요. 대학생 때부터 계속 해왔던 고민이 졸업 전시 때 어느 정도 형상화되고 그 형상화된 걸 가지고서 이제 시장을 바꿔서 도전했다고 보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도전해서 하셨는데 그 도전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듯이 저도 운이 좋았던 게 마침 시대가 디지털화의 변화를 정말 원하는 시기였고, 물론 그 전부터 되긴 했었지만 이모티콘이라는 분야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연 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도전하세요라는 페이지가 생긴 지가 채 1년이 안 됐을 때였고 저보다 어린 친구가 이제 이모티콘으로 대학 등록금도 내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린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내가 못할 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게 있었던 거죠. 시기적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잘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만이 네. 내공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저의 노력이라면 이제 그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 그리고 좀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계속 시장을 서칭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거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용자들에게 사랑받았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았죠. 올인어글이 액션이었나? 그거였는데 그건 수익이 찍히거든요. 바로 취직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가장 들었던 게 그때가 가장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이모티콘 작가로서 이름을 떨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또한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한다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려운 점도 너무 자유로우니까 스스로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하지 못하면 중심을 잃거든요. 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이모티콘 이후에 넥스트 스텝은 무엇일까? 내 캐릭터가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은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가 좋고 또 자유가 어렵고 제일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모티콘 작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문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문네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그냥 개인 작가로 활동할 때랑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게임을 제가 잘하고 좀 좋아하거든요. 게임 중에서도 뭐 마리오나 포켓몬스터 같은 것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또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달하잖아요. 물론 재미에 대부분이 치중돼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향성에서는 게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데 이제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러면 게임의 캐릭터? 뭐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기오구가 주인공이고 아기오구가 여행을 떠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거기서 뭐 그들이 바라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게임이니까 재미에 더 집중을 하려고는 하죠. 그럼 굉장히 이제 빠른 시기에, 빠른 나이에, 물론 요즘은 굉장히 이제 창업하는 시기에 스타트업 본인의 일을 하는 시기가 빨라지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는 또 20대에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이모티콘 작가나 이런 쪽으로 추천해 줄 만한 길인가요? 이거는 상시 공모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연속으로 14번을 떨어졌어요. 한 6개월의 기간 동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좌절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한테만 추천을 해요.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절망감,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을까요?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하진 않았는데 저는 늘 2개를 같이 해요, 보통. 저는 이제 게임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했어서 컨셉 아트를 그렸었거든요. 그 몬스터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오전에는 학원 가서 4-5시간 그리고 와가지고 넘어와서 또 이모티콘 4-5시간 그리고 그거를 한 6개월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둘 중에 하나 더 성적이 우연찮게 타이밍이 정말 좋게 나온 게 이모티콘이었고 빠르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시간이 특별히 주어졌을 때 특별히 하는 취미 활동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벌이에 비해서 뭘 즐기는 게 없어요. 전 차도 없고요. 뭐 여행을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실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노는 거가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정도?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왜냐면 그 이상 하면 제 루틴이 망가지니까. 이모티콘 작가님으로 또 문랩 스튜디오를 경영하는 대표님으로 이 분야에 꿈을 꾸는 친구들, 꿈나무들에게 키워드, 로드맵이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계속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꺾이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말하긴 되게 쉬운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미승인을 계속 받아도 계속 내 스스로서 피드백이 객관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잘 해낸다면 또 그 기간이 계속 또 길어지고 연차가 쌓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길 거고
그 중에 하나 성공 안 하겠어요? 100개 만들면 100개 중에 1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생각으로 좀 끊임없이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드백하고 늘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다 보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수익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모티콘에는 순위가 나오니까 왜 1등에서 10등은 왜 1등에서 10등을 할까? 나와 다른 점은 뭘까를. 그럼 작가님은 1등 하셨었나요? 저는 사실 많이 했죠. 그런가요? 저는 나오면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작가는 왜 잘 나갈까? 그러면 과거엔 잘 되는데 지금은 안 된 작가가 있다면 그분은 왜 안 될까? 그거를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스스로만의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기준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내 중심을 잡아간다. 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다른 점을 계속 찾는 거죠. 교집합을 찾으시나요? 그렇게 가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사실은 애초에 이 방향성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다른 시장까지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봐주는 게 좋죠. 이모티콘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온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치가. 그러면 이제는 이모티콘이라는 우물에서 또 나와야죠. 그러면 캐릭터로 접근하면 되게 넓거든요. 그러면 게임은 너무 넓으니까 캐릭터를 활용한 무엇?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게임이면 게임.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좀 비벼볼만 할 것 같은 것, 그 이제 게임. 그렇게 넓힌 거죠. 추후에는 더 넓어져야죠.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서 삶의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메시지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좀 이제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1번은 여자친구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원래는 되게 그로테스크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징그러운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남성적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소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다 연애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사고관념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것에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안 보낸 상태로 텍스트만 쓰면 오해가 생기고 내가 좋다고 하는 좋아라고 했는데 좋아? 좋아 이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모티콘을 같이 쓰면 너무 좋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제가 다른 분야로 발을 디딜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중한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자친구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부모님이죠. 왜냐면은 별로 의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이제 나름 그래도 괜찮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취직도 안 하고 제가 1년 이상은 한 1년 반? 2년 가까이는 취직도 입에 안 꺼냈거든요. 작가로서 살겠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믿어주신 부모님이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좋은 선배들 그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또 제가 이만큼 중심을 잡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그 멋있는 모습이 없으면 전 돈 벌고 흥청망청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그렇게 소중한 선물 같은 여자친구 또 믿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변의 선배님들 메시지를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그냥 뭐 좀 부끄럽긴 한데 늘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더 멋진 사람, 멋진 선배로서 이 업계에서 멋있는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장의 흐름으로 이모티콘 시장도 많이 흐름이 변할 텐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떤 그런 캐릭터에 그런 영향도 있나요? 이모티콘은 결국 제가 그랬듯이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남녀가 보통은 많이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교류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못해 어떤 여성분이 어떤 캐릭터를 쓰면서 나 이거 요새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야 라고 남자분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뭔데 하다가도 귀엽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하나씩 하고 근데 그런 게 좀 적어져서 약간 주춤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풀리고 그리고 뭐 작가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팝업 스토어도 할 거고 뭐 저도 예정돼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캐릭터가 더 노출되면 다시 한번 조금 활기는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반면에 또 그만큼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도 많아서 더 파편화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뭐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팬데믹이 종언이 된 다음에는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님도 작가님의 이모티콘으로 평소에 사용을 하시나요?
아, 네. 저는 네. 제 거 맨날 제가 사가지고 쓰기 때문에. 네. 작가님도 작가님 걸 아, 사시나요? 예, 그럼요. 제가 제 거 사야죠. 누가 카카오가 저한테 선물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네,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네. 저는 제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실제로 네. 제 것만 써요, 거의. 제 좋아하는 작가님들 거는 이제 가끔 사죠. 저도 이제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건 좀 써야겠다 싶은 것들은 저도 사서 쓰고.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텍스트로 보내는 것보다 네. 이모티콘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면은 뭔가 모르게 네. 그 와닿는 네. 감정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더 멋진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네.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네,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꿈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한국의 스누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다른 인터뷰에서. 네. 근데 스누피보다는 이제는 닌텐도 쪽, 이제 뭐 마리오나 포켓몬스터 같은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제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놀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은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사례가 돼서 게임 산업계에서도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한국 게임 하면 과금을 유도하는 모바일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말 열심히 만들고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가치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임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가치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도 분명히 수익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작업이었으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좀 크긴 한데 그런 개인적인 선곡도 더 했으면 좋겠고 네. 게임 산업, 네. 문화 산업, 컨텐츠 쪽에도 제가 정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의 포켓몬스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네. 네, 사랑받는 네.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꿈이라고 얘기하셨고 원소스 멀티 유즈 네. 전략으로 승승장구 날개를 더 멋지게 펼쳐주시길 문랩 스튜디오 문종범 작가님, 대표님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